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오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부민건강교실 개설되어 있는 교실 중에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 그것이 알고 싶다. 또 다른 제목으로는 관절염과 그에 대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자 하고,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강연을 맡게 된 로봇 인공관절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노상명 과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는 몸에 어디든 우리 몸에 뼈랑 만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들은 다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뭐든 간에 어쨌든 무릎 관절염이라 하는 것은 무릎 관절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단순히 이제 세월일 수도 있고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통풍, 류마티스는 여성분이 많고 또 통풍은 아저씨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관절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균이 감염이 되는 경우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심하게 다친 뒤에 관절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관절염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에 오셔서 간혹 가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릎에 염증이 생긴 것 같아 하는데 소리가 작아요. 소리 작으십니까? 예, 마이크 켜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는 거 알고 싶습니다. 염증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왔는데 우리가 말하는 염증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염증, 흔히들 할머니들 공기였다, 고름이 나와, 균이 들어갔다 이런 거는 흔히 생기는 것들은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몸을 쓰다 보면 조직들이 조금씩 상하게 됩니다. 그런 쉽게 말하면 재해 상황이 발생을 하면 몸에서 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균이 들어간 거 말고 건강한 염증 반응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염증 반응 때문에 뭐 따뜻하고 아프고 붓고 하는 증상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관절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무릎 주변에 있는 조직이 상하면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을 가지고 관절염이라고 한다. 그럼 또 나는 무릎이 아픈 게 아니야. 여기 무릎 뒤에가 아파. 이래 오시는데 그것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또 설명은 또 무릎 관절의 구조물의 일부가 손상이 되거나 해서 오금 쪽에가 뒤에가 아플 수가 있다. 거기도 무릎의 일부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무릎 자체가 아니고 허리가 원인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무릎이 아닌데요. 나 자꾸 여기 아프다 그러는데 무릎이라 그러네. 그렇다고 무릎이 아닌 게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 나는 무릎 관절이 있는데 어디가 그 불편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 우리가 염증의 대표적인 불편함은 아프고 붓는다, 물이 찬다 또는 만지면 따뜻하다. 그리고 이렇게 딱 반대쪽 무릎이랑 비교해보면 뭐가 뻘겋게 달아올라 있다. 이런 게 기본적인 건데 좀 실생활에 가깝게 얘기를 해달라. 그래 하면 자 계단을 내려오기가 뭐가 조금 남들처럼 샥 내려오지는 못하고 손잡이 잡아야 되고 발도 약간 어깃장 나야 되고 이란다. 또는 뭐 사람이 일하다 보면 뭐 쭈그리고 해야 되는데 뭐 쭈그리고 일어나려 보면은 뭐 기분이 좀 나쁘다. 또는 평평한데 좀 더 진행이 되면 평평한 곳에 뭐 물건을 들든 걸어가든 하다가 그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네 이래 하면은 뭔가 관절에 염증이 생긴 거일 수가 있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네. 그러면은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 물이 차요. 물이 찬다는 거는 저는 그래 설명을 드립니다. 이 자체가 무슨 질병의 원인은 아니고 무릎이 불편하게 돼서 몸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수영장, 목욕탕 들어가 보면 몸이 둥실둥실 떠가지고 조금 가볍게 느끼는데 그런 것처럼 몸에서 물이 생긴다는 거는 그 부위가 자극을 몸에서 원래 생긴 대로 받아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물 같은 거라도 만들어 가지고 지네들이 이렇게라도 해야 뭐 좀 지금 상황을 넘어가겠다 하는 반응의 결과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물이 그러면 원래 없어야 되는 물이냐 하면 성분 자체는 무릎이 부드럽게 굴러가려고 하면 기름칠도 돼 있어야 되니까 원래 무릎 안에 일정 양이 있는데 얇게 칠해져 있는데 우리가 물을 틀어놓는 게 있으면 배수도 잘 돼야 되는데
만들어지는 거는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엄청 만들어지는데 빠져나가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균형이 깨지게 되면 띵띵 붙는 날도 있고 또 없어지는 날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생겼어요. 물 빼주이소 하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무조건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그거 뺐다고 편해지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작은 글씨 보시면 놔두면 흡수가 되니까 좋아집니다. 빨간 날 지나가거나 한번 쉬어보면 어이 좀 낫노? 병원 안 가도 되겠네 하는 분도 많고 그렇다고 너무 또 많을 때는 무조건 놔둘 필요는 없습니다. 빵빵하면 무릎이 안 구부러지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으면 빼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또 이게 또 기분이 좋아서 자주 빼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자고로 멀쩡한 피부에다가 자꾸 주사기로 빵꾸 뚫고 이러면은 균도 들어갈 확률이 높고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야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사기로 물 빼주면 그만이지만 너무 주사 자국을 자주 내면 좋을 게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죠. 만약에 이상하네. 저번 주에 뺐는데 이 또 찬 거 같은데 또 가? 저번 주에 뺐는데 또 가? 이러면서 너무 잦다. 그러면 이 와 자주 생깁니까?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사용하는 치료 방법에는 뭔가 무릎에 이제 좀 편하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반대로 내 무릎이 지금 뭔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런 거라서 본인도 불편함을 계속 느끼면 다른 검사를 해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처럼 원래는 이렇게 맑아야 됩니다. 이제 꿀 흘려놓은 것처럼 노랗게 맑고 투명해야 되는데 고름처럼 생기거나 또는 피가 나오거나 뭐 하여튼 이상한 색깔이 나오면 다른 원인일 수가 있다.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병원에 오면 다들 해보셨겠지만 어떻게 알아보나요? 어떤 부분이 불편합니까? 병원에 오게 된 게 뭐 자세가 안 나옵니까? 아니면 무슨 동작을 하려는데 안 됩니까? 아니면은 뭐 운동하려는데 안 돼요? 아니면 작업을 하려는데 요게 뭐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동작이 문제가 되는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 좋게 해보려고 뭐 해봤습니까? 치료도 어떻게 받았는지 약을 해봤나? 물리치료를 받아보셨나? 주사를 맞았나? 무슨 주사를 맞았나? 언제 맞았나? 여쭤보고 검사는 또 그 관절염 뭐 연골 하시는데 검사는 뭐 해가지고 그거 들었습니까? 해서 엑스레이나 뭐 CT, MRI 이런 검사에 대한 이력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본인한테 설명을 드릴까 하는 계획을 짜게 되죠. 그래서 다들 한 번씩은 보셨겠지만 관절염 단계 뭐 다들 쉽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쁜 무릎 1단계 때는 무릎에 보면 무릎의 양쪽에는 까만색 띠가 비슷한 두께로 들어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사이가 우리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대로 하면 안쪽에 받쳐주는 방석 1개, 바깥에 받쳐주는 방석 1개가 비슷한 두께로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간이 2개가 완전히 비어 있어야 되는데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갈수록 공간이 점점 쭈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4단계가 되면 사실상 뭐 우리가 뭘 아요? 그게 아니고 눈으로 봐도 뼈랑 달라붙은 것 같은데 하는 이제 느낌으로 관절이 말 그대로 방석이 다 없어진 겁니다. 하도 뭐 고생을 했든지 아니면 다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엑스레이만으로도 관절염에 대해서 얻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난 관절염 아니라는데요. 반월상 연골이 달았다는데요. 반월상 연골판이 달았다는데요. 그것도 크게 보면은 관절염의 일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통닭 드셔보시면 백숙 드셔보시면은 뼈에 붙어 있는 뺀질뺀질한 관절 연골이 있고 뼈랑 뼈 사이에 톡 까보면은 몰랑몰랑한 이제 도가니 같은 반월상 연골 같은 게 들어있는데 방석에 깔고 있는 엉덩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뭐 처음부터 방석 좋은 거 깔아놨는데 뭐 엉덩이가 까지고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서 방석 열심히 쓰다 보면 방석이 먼저 해집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이 해져가지고 이제 받쳐줄 정도가 뭐 안 되거나 하면 뼈가 이제 닳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장선 상이다. 여러 문제가 모인 것들, 관절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손상이 되면은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거꾸로 물어보죠. 반월상 연골 수술을 혹시나 받아보거나 들어보셨으면은 거기서 이거 왜 하라고 하는데요? 하면 반월상 연골 그 찢어진 거 놔두면은 관절염 온다대. 그런 이야기랑 똑같은 거라. 반월상 연골이 관절이 아니니까 관절염이 아니다가 아니고 반월상 연골도 무릎에 관절이 일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녀석이고 제대로 안 되면은 주변 관절 연골에도 영향을 줘서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명을 세세하게 적어드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관절염이라는 진단이 붙은 분들 안에는 반월상 연골 손상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짠, 이게 진짜 무릎입니다. 아이고 뭐 이거 얼마 전에 뭐 중복이었는데 뭐.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왼쪽 사진은 허벅지 쪽 동그랗게 뽀얗게 뽕긋한 게 2개 있고, 오른쪽 사진은 정강이 쪽 받아주는 오목한 놈이 2개 있고, 여기 보면 요렇게 돼 있는 요 달처럼 생긴 요게 반월상 연골, 반달 연골이다.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아구가 맞아가지고 쫙 부드럽게 굴러가야 되는데 다양한 단계의 관절염이 있고 뼈에 붙어있는 연골이 까지면 관절 연골이 상한 거다. 그 다음에 이쁘게 있어야 할 반월상 연골이 손상이 되면 반월상 연골이 손상이 된 거다. 관절염이라는 거는 결국 나는 뭐가 상했어가 아니고 저게 전부 다 무릎 관절을 이루는 구성원이고 그 중에 일부가 점점 파괴가 될수록 관절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늘 주제 중인 하나인,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 수술을 했는데 그 얼마나 까지면은 뭐 수술한대요라고 하면 요 보면은 이 하얀 게 정상적인 연골입니다. 여기가 정상적인 연골이고 여기 노랗게 된 거는 연골이 다 까져가지고 생뼈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 분들은 우리가 대부분 이 사진을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어느 병원이나. 그래서 보면 요걸로 말 그대로 생뼈 가지고 드러난 상태로 디디고 있고 그걸로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어떨 때는 막 소름 끼치게 아프고 막 주저앉고 응급실로 막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요쯤 되면 진짜로 뭐 수술은 거의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엑스레이 찍었는데요. 이건 병원들은 뭐 맨날 가면 엑스레이래. 이상 없다는데요. 정상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러면서 많이 오시지 요즘에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뭘 아요? 할 거 아니고 50년, 60년 사용한 게 진짜로 아무 기스가 없냔 말이지.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상은 있는데 거기서는 또 생각해 보면 손댈 정도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게 뭐 나이 생각해 보면 뭐 50대, 60대 때 뭐 이 정도 보이는 게 뭐 다반사지 뭐 뭘 그래 또 민감하게 또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뭐 큰 문제 없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뭐 10대, 20대 애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차이 나지. 하지만 우리가 엑스레이를 촬영해 주십시오. 화나신 건 아시겠지만 귀찮아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아니면 복사라도 해오십시오 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도 뭐 점쟁이가 아닙니다.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환자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가는 최소한의 정보, 제일 싼 검사 가지고 확인은 필요하니까 좋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게 가장 부담을 덜어드리는 검사입니다. 초면에 뭐 MRI 뻥 찍으라면 저야 좋죠.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사장님한테도 뭐 일 잘한다고 하고. 근데 뭐 그게 능사가 아니고 환자한테는 원래 원칙적으로 가장 부담이 덜 되는 검사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역으로 내가 잘한대. 어디서 소문 듣고 왔어. 사진도 안 찍고 무릎 한번 싹 쳐다보더만 수술 아이소 한번 할 겁니까 뭐. 그러니까 본인들도 납득이 되고 뭐 믿음이 가야지 뭐 이해가 돼야 내가 봐도 그런갑다 해야지 하니까 우리도 보여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가져오시거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찍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만국 공통이다. 저기 미국 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연골이라는데 이 연골 안 보이잖아요. 여기 그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연골 어떻게 볼 건데요? 라고 하면 그거 맞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안 보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인 두께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파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가지고 세세하게 뭐 오로레기 하나가 풀렸나 이런 것까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특정 연세 때에 이렇게 아파하는데 이 정도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크게 일정 기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는데 라고 넘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화가 나서 오시는 분도 있어. 난 아파 죽겠는데 사진 괜찮다고 하는데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하는데 이걸로는 완전한 정보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정보를 이제 원할 때 우리가 MRI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럼 엑스레이 연골이라는데 연골 안 보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이런 사진이 있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안에 요 위에 맨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날카롭게 가로지르는 게 반월상 연골, 관절 안을 직접 들여다본 겁니다. 그리고 위아래에는 뼈에 덮여있는 연골,
뭐 모르는 상태에서 봐도 딱 날카롭게 예쁘게 지나간다 하는데 이 밑에 조금 이렇게 트어진 거 또는 하도 많이 써가지고 막 이 모양 전체가 완전 뭐 너덜너덜하게 된 거 이것도 다 두께는 똑같습니다. 어지간히 찢어지지 않고는 두께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부터 사실은 온 분한테 뭐 60만 원짜리 검사하세요. 당연히 하기는 저희도 부담스러운데 적어도 그게 틀린 진단일 수도 있지만 간격이 기본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일단은 한번 써보고 약이든 주사든 해드려 볼 테니까 뭐 어떤가 한번 보고 만약에 이상하네 그 사진은 되게 괜찮은 것 같고 딴 병원 가도 별소리 안 들을 것 같은데 와 저래 아파하지 하면 뭔가 이 안에 두께는 허우대는 멀쩡한데 들어가 보면은 세부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 예상하는 분들은 이제 검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 MRI 맞고 CT 안 됩니까? CT도 있다는데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MRI가 조금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어.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뭐 나오겠지만 무조건 뭐 돈 벌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신에 MRI를 찍고 싶으면은 의사도 이제 환자한테 필요한 이유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해야 되는 거고 비싼 순서대로 좋나요? 엑스레이 몇천 원, CT 10만 원, MRI 50만 원, 60만 원 하면 더 좋나요? 하면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고 보고자 하는 정보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제일 왼쪽에 있는 엑스레이에서 뼈의 질을 엄청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 사진에 이제 CT를 찍는 거고 뼈만 자세히 보는 게 아니고 나는 뼈 말고 연골도 보고 뭐 인대도 보고 다 주변을 다 봐야 된다. 그러면 MRI를 찍는 경우도 있고 수술이나 치료 방침에 따라서는 결국 다 찍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검사를 할 때는 와 찍나 뭘 알아보려고 찍나 죽어도 찍어야 되나 이런 거는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언제 찍는데요?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 엑스레이 봐가지고는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아파하지? 본인이 얘기한다. 또는 우리도 이상하다 뭐가 했을 때 다른 검사 해보실랍니까? 여건이 되시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또는 요즘에 참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연세 옛날 60대랑 요즘 60대는 모양이 다릅니다. 어쨌든 사시다 보면 나는요 어쨌든 이 무릎을 끌고 살아야 되는 거는 내란 말이지. 근데 영 편하지가 않아서 도대체 이게 뭔지는 내가 알고 판도까지 받고 선생 설명까지 들어야 내가 뭔 일을 하고 뭘 놀러를 가도 마음 편하게 가야 되겠다. 갈 수 있겠다. 이래서 MRI를 본인이 원하는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있고 그래 우리가 이제 필요한 실질적인 이유는 혹시나 뭔가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될 만큼 불편한 사람인 것 같다. 또는 수술할 때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럴 때 이제 MRI를 찍죠. 그 관절염 치료가 되나요? 근데 듣기로는 연골은 재생 안 된다던데 하는데 실제로 연골이라는 거는 뼈에 붙은 관절 연골이든 또는 반월상 연골이든 완전한 재생은 안 됩니다. 원래 피가 잘 안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조금 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19세, 20대 성인이 넘으면 재생은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치료는 뭔데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스타일이 달라지는데 요즘에는 이제 지식도 많아지고 하시니까 점점 완전한 걸 찾으셔. 한 번에 끝나는 거. 비싸도 되니까 깔끔하게 완벽 이런 걸 찾는데 실제로는 연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생각하면 완전한 재생 이런 거는 조금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오기 전에는 그러면은 내 연골이 닳았는지 안 닳았는지 알았냐 하면 아니죠. 그리고 몇 살 때부터 생겼는지도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증상이 일주일 전에 생겼다고 내 연골은 일주일 전부터 닳았나? 그것도 말도 안 되지. 우리 어머님이 70인데요. 70년도 70살 살 때까지는 무릎 하나도 안 아프다가 엊그저께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럼 엊그저께부터 70년 만에 다른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수면 밑에서 본인이 느끼기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그 한계점을 넘으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하는데 우리가 검사라는 거는 현재 상태만 나타나는 거고 뭐가 원인, 그때 사고 난 건데 그것 때문이지 이런 거는 알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진이 안 좋은데요 이게 아니고 증상을 기준으로 우리 대부분은 병원에 오기 전에는 연골 이야기나 이런 거는 모르셨잖아요. 근데 병원을 찾게 된 게 무릎이 불편하셨으면 완전한 재생이 안 된다에 낙심할 게 아니고
약이든 주사든 이용해서 본인이 이전처럼 신경을 덜 쓸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가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본적인 치료의 방법들, 약도 있고 주사도 있고 주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 뭐 연골 주사, 뼈 주사, DNA, 뭐 줄기세포도 있고 수술도 인공관절만 있는 거 아닙니다. 관절경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반월상 연골을 어떻게 한다, 줄기세포를 쓴다, 뭐 뼈를 잘라요 이런 것도 있고 운동치료를 열심히 해라. 우리 이런 물리치료실 잘 돼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운동 해야 될 거랑 피해야 될 거랑 그럼 뭐가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무릎을 받쳐주는 부담을 줄여주려면 허벅지 운동이 가장 도움이 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사진들에 보면 제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저기 따로 시간을 내지 말고 저 뭐 저녁 시간 때 혼자서 6시 내 고향 보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다리라도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허벅지가 빳빳하게 이렇게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을 거라. 그게 이제 조금 너무 쉽게 되면 뭐 저는 그래 표현하죠. 이제 뭐 삼다수병 같은 거 하나 살 달아보세요. 아니면 모래주머니 같은 거 살 달으면은 조금 더 강화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헬스클럽 다니는 분은 잘 못 봤지만은 개인용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헬스클럽이나 우리 운동기구가 잘 돼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이렇게 다리 들어 올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면 무릎에 연골들한테 가는 부담을 튼튼한 근육들이 들어주면서 부담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일일이 열거하면 저는 뭘 하지 안 하면 되겠습니까? 뭐 산에 가는 거요, 자전거 타는 거요 이렇게 열거하면 끝도 없어요. 그러면은 결론은 나오지. 걸을 때 아프면은 걷지 마이소지 뭐.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제 올바른 치료도 아니고 사람 사는 모양이 아니니까 실제로 이거는 대표적인 동작들. 자, 뛴다. 뛴다는 걷기보다 빠른 게 아닙니다. 걷는 거, 빠른 걸음은 항상 한 발이 땅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 다리가 내려올 때 충격을 흡수할 수가 있는데 뛰는 동작은 무조건 두 발이 동시에 하늘 땅에 그 공중에 있다가 한 발이 전체의 몸무게를 다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러닝머신을 느리게 하면 되겠지요가 아니고 러닝 자체가 그렇게 연골 이야기 들은 분들한테는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향을 확 바꾼다. 탁구, 뭐 축구, 막 이러고 갈아버리는 거죠. 맷돌, 우리 마늘 빻는 거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배드민턴, 동작을 멋있게 하고 싶어. 확 뛰어가지고 꽝 내려 찍을 때 연골 같은 게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야 배드민턴 막 이런 거 메모하는 게 아니고 저런 동작들은 맷돌 생각하랍니다. 저는 맷돌 뭐 요즘 마늘 빻는 분들 잘 없지만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약간 그런 동작들이 연골에 안 좋다. 그래 생각하시면 될 거라. 그 다음에는 자, 약이 또 많이 여쭤보시는 거. 먹으면 그만이고 안 먹으면 다 그만 아닌가요? 뭐 들어가면 그만이고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물어보시죠. 근데 이제 병원에는 일단 한 번은 설명은 드려요. 저희 지식들이 많아요. 요즘에 저는 최근 들어서 그냥 소염진 통제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소염진 통제 성분은 들어가야지. 왜냐하면 병원에 와왔습니까? 하면 아파서 왔으니까. 그래서 소염진 통제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일시적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거를 예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했는데 자, 요 그림 보면 눈앞에 말이야. 딱 봐도 승질이 지 혼자 많이 나가지고 뭐 말 한 번 잘못 걸었다 하면 막 터질 것 같은 사람이 있어. 그거 건드리지 말고 그런 사람을 실제로 약을 먹었다가 빠져나가면 그만이지만 승질머리를 쭉 강제로 깔아앉혀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똑같이 해도 폭발하지는 않는 거지. 그런 식으로 안정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자체만 생각하면 들어갔다 나가는 게 맞죠. 하지만 무릎의 상태를 차분하게 깔아앉혀 놓으면 파도를 잔잔하게 해놓으면 튀어오르는 게 훨씬 덜해진다. 그런데 이미 겪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모든 약들은 생긴 거는 진짜 조그매 보여도 고농축의 성분이기 때문에 녹즙기 몇 개를 갈아 넣은 거랑 똑같은 순수한 성분이니까 잘못하면은 우리가 하루 2번 드세요 하니까 그대로 드시는 건 좋지만 너무 오래 드시다 보면 속 베린다. 입맛이 버리거나 속이 쓰리거나 응아가 잘 안 나오거나 셋 중에 하나는 생기니까 관절염이 다행히도 증상이 조금 기복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날이 좋은가 좋네 하다가 어떤 날은 야 이거 저번 주까지는 너무 좋더만은 기어가야 되건데 잘못하면은 이런 게 기복이 있으니까
심한 날에는 드시다가 조금 괜찮으면 막 습관적으로 막 아이고 밥은 안 먹어도 약은 먹어야지 하지 말고 아껴뒀다가 쓰세요. 이렇게 할 때 위장도 쉴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생각은 합니다.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주사 6개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맞는 주사는 6개월을 보장해 주는 건가? 얼마나 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이유로 하는 주사는 아닙니다. 통증이나 염증이나 붓기나 부드러운 움직임을 도와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명이 돼 있죠. 수술로 가는 시기를 늦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개월 하는 거는 현실적인 실비보험이랑 관련된 문제가 더 커요.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히게 주사해 줬으니까 6개월 뒤에 딱 오면은 그때도 효과가 남을 겁니다. 이게 아니고 주사가 맞아 보시면은 거의 돈 10만 원 가까이 하는 거니까 그거를 또 맞다 보면은 부담이 되는 분들은 실비보험 같은데 청구를 별 문제 없이 하려면 6개월 간격은 두시는 게 나을 겁니다 하는 거에서 6개월이라는 말이 생겼고 실제로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큽니다. 저번 주에 맞았는데 이번 주에 한 번만 더 해주이소. 그냥 내 돈 낼게.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거는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설명드릴 건데 문제도 있어요. 우선 주사 겁나시는 분들은 설명을 드리면 그 의외로 별로 안 아픕니다. 그게 그래 아팠으면 제가 뭐 주사 놓을 때 다 뭐 팔다리 꽁꽁 묶어놓고 놓을 텐데 실제로 그런 것도 아니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따끔 주사니까 잠시 따끔하고 갈 수 있고 걸어서도 다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주사를 처음에 편하려고 맞았는데 며칠 동안은 주사가 한 3, 4cc가 되니까 편하려고 맞았는데 무릎에 뭐가 들은 것 같은데 하는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서서히 퍼지면서 좋아진다. 운동도 해도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찌르는 걸 겁나고 주사 뭐 자꾸 이렇게 소문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시도도 안 하는 분도 있는데 겁내지 말고 한 번은 맞아보시라. 수술하라는 것도 아니니까 요런 치료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구나를 맞아보고 본인이 나는 효과가 있네. 야, 이런 진작에 할 걸. 이런 느낌이 있으면 다음에 해봐도 되고 만약에 저 선생님이 삐까뻔쩍하게 얘기하는 거랑 다르게 뭐 별로 돈 들인 뭐 값어치를 못 하는구만 이러면은 다음번에는 저는 주사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하고 약이나 다른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따라서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막 그냥 갖다 무릎 있는 데다 찔러 놓으면 무릎에 가는 건 아니고 그게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면은 관절 안에는 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의 경우에는 보통은 설명을 드리고 저 사람이 다음번에 주사가 효과가 없다고 왔을 때 그게 내가 이상한 데 찔러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잘 들어갔는데 효과가 없는 건지를 하기 위해서 초음파 같은 걸로 정확하게 관절 안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 내가 너무 주사를 자주 찾는 것 같아. 자꾸 가는 선생이 자꾸 핀잔을 줘. 오지 마이소. 왜 자꾸 뭐 너무 자주 옵니다. 이래 하면 딱 그 매정하다. 그냥 주면 될 거를 돈 낸다는데 이게 아니고 뭔가 실제로 좋은 분들은 몇 년 동안 안 나타나는 분도 있어요. 주사 맞고 나면. 그런데 내가 주사를 너무 자주 찾게 되면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자. 내 지금 무릎이 주사로 버틸 만큼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고 주사라는 거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성분도 있지만 보관하기 위한 성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맞다 보면 쓸데없는 성분들도 몸에 단기간 쌓이니까 독성 좋을 게 없습니다.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스테로이드. 이게 마냥 문제냐 하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 물어봐요. 스테로이드는 안 쓰죠? 거기에 스테로이드 안 들어가죠? 성분명 물어봐도 될까요? 적어주세요. 하는데 스테로이드는 한번 겪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못 쓸 주사는 아니고 굉장히 심하게 순간적으로 치솟는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엊그저께 있다가 어이구 와 이래 빨리 왔습니까? 하면 막 쩔뚝쩔뚝 해가지고 오는데 그럴 때 연골 주사 순수한 그것만 맞아가지고는 집에 갈 때 편하게 못 갑니다. 어쨌든 걸음걸이가 문제가 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막 식은땀 흘리고 하는 분들은 확실히 단기간에 스테로이드를 간간히 써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당연히 부작용이 없지는 않죠. 소문이 괜히 났겠습니까? 당이 있는 분들은 혈당이, 민감한 분들은 혈당이 확 치솟는 느낌도 느껴진다 하고 얼굴이 붓는 분도 있고 빨개지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 괴사 뭐 골 괴사가 일어난다 하는데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흔한 부작용은 아닙니다. 임플란트 할 때 턱뼈가 뭐 녹아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러고 맞는 자리를 좀 기술적으로 잘 처리를 못하면 피부가 좀 허옇게 버짐처럼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의사가 보기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너무 거부감을 환자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설명을 잘 드리고 맞아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되는 약이면은 이게 뭐 수십 년 넘게 계속 쓰이고 있는 약인데 우리가 뭐 음지에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문제는 없는 약이 맞습니다. 너무 남발해서 문제지. DNA 주사, 콘주란으로 대표되는 DNA 주사 좋나요? 라고 하면 완전히 재생하고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DNA 주사도 증명이 돼 있는 부분은 염증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붓기나 통증을 낮춰줄 수는 있다. 그래서 맞아보셔도 된다. 대신에 콘주란의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약이고 좀 그래서 단가가 좀 셉니다. 그럼 이렇게 이게 DNA 이름에 조금 매력적인 이름이니까 DNA 재료를 넣어주면 뭔가 쑥쑥 자라나나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효과는 없고 그 정도로 좋으면 수술할 사람도 없겠죠. 뭐. 꼭 수술을 해야 되나요? 관절염이 있으면 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관절염은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실 거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병원을 찾은 시점에서 이미 시간은 조금 지나고 본인도 안 가도 되나 하다가 온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고통스럽긴 했지만 문제는 크게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술 같은 걸 결정할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시기는 본인이 마음 편할 때 뭐 업무가 있다, 집안에 돌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뭐가 어려워요, 뭐 제사가 있고 결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끝날 때 할 정도로 여유는 있다. 그런데 또 그 미루면 좀 수술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문제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지간한 것들은 다 해결 가능하고 관절염의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삶의 질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사실은 무릎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걸리적거리지? 옆집 누가 태풍 끝나고 나면은 꽃 구경하러 가자는데 나는 뭐 집에 탁 틀어박혀가지고 안 간다 너희끼리 가라 이래 하고 옛날에는 뭐 홈플러스 슝 갔다 왔는데 요즘에는 샥 적어주고 가 사오 있어 난 집에 있을게 이렇게 자꾸 뭐 무릎 때문에 문제가 되면 아마도 수술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는 약, 주사, 운동 이런 안수술 치료 방법을 먼저 했는데 안 듣네. 요 병원도 좋다 해서 가봤는데 안 들어. 이라면 무조건 거부감을 가지기보다는 수술에 조금 더 가까운 게 맞는가 보다. 그 담당하는 선생도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수술은 분명히 무조건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몸에 부담이 가는 엄청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손에 그 의사가 잘나다고 더 많이 안다는 이유로 몸을 어쨌든 맡겨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쨌든 설명도 잘해주고 믿음도 좀 가고 병원이 뭐 믿음이 가든 사람이 믿음이 가든 어쨌든 마음 편한 데서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수술을 할 때도 우리가 뭘 아요? 하지 말고 본인이 남한테 몸을 맡겨가지고 칼도 들어가고 할 거면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이런 걸 물어봐야 돼. 각도가 잘 나오나요? 통증은 얼마만큼 줄어드는가요? 나 나중에 낚시 가야 되는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런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 그냥 남들도 하니까 뭐 옆집 순자가 했는데 별일 없더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내시경도 하고 줄기세포도 하고 절골술 뼈 자르는 것도 하고 다 바꾸는 거 말고 반만 바꾸는 것도 있대요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걸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니까 해달라고 하면 진짜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야. 당일날에도 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고 저녁에 합시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환자 입장에서 이거를 진짜로 본인이 원한다고 해줬을 때 기대하는 그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 괜히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이럴 거였으면 진작에 얘기를 해주지 이럴 거면은 그 수술은 안 하는 게 낫지. 그걸 이제 선생도 설명을 잘 해줘야 되고 인공관절이 아니라고. 인공관절은 다들 그래 생각합니다. 큰 수술 맞아요. 그러면 다른 수술은 큰 수술이 아닌가? 인공관절로 가는 전 단계 또는 가벼운 수술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까다로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인공관절은 1이 망가졌든 100 중에 100이 망가졌든 싸그리 엎어버리고 갈아버리면 되는데 뼈를 자르고 연골만 손대고 이런 것들은 손대는 부위 말고는 다 멀쩡해야 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지식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요. 줄기세포는 우리 병원 안 합니까? 연골만 어찌어찌 좀 이래 레이저 이래 하면 안 됩니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드리지. 우리가 봐도 그런 이득을 드릴 수 있으면 당연히 그런 게 좋죠. 뭐하러 멀쩡한 무릎 다 잘라내고 새로 박을 겁니까?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더 까다롭다. 연골도 반월상 연골이 조금만 이렇게 귀퉁이만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는 정리를 하면 그만이지만 반월상 연골 말고 뼈다귀에 붙어있는 이런 연골이 상해버리면
그냥 연골만 손대는 걸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 화살표 있는 것처럼 살짝 찝어먹은 것처럼 조금 파져 있을 때는 우리가 구덩이를 메꾸는 느낌으로 이럴 때 줄기세포 같은 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름은 줄기세포. 막 들으면 뭐든지 자라나게 할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는 위에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구덩이가 파져 있는 거를 비슷한 걸로 이렇게 채우는 거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뼈 자르는 거 반만 갈아요.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분은 멀쩡해야 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만 손댄다는데 손대는 부위 말고 옆부분은 멀쩡해야지. 옆부분은 멀쩡해야지. 그래서 무조건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재수술로 가고 인공관절로 가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경과는 완전히 다르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이제 연구된 거에 의하면 절대적인 수명은 전체 인공관절 수술하는 게 제일 오래 쓴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혹시나 너무 연세가 젊거나 다 갈아엎기에는 아까우면은 어쨌든 본인도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라 한다고 했다가 어쨌든 몸은 손대면은 AS가 안 됩니다. 뒤로 돌아가는 게 안 돼요. 되감기가 안 됩니다. 인공관절 오래 갑니까? 20년, 30년 정도 쓴다고 돼 있습니다. 개인 활동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쇳덩어리랑 인공관절은 쇳덩어리랑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엑스레이는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소모품 우리가 금속 부분은 한 30년 써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처음 넣었던 대로. 하지만 이 플라스틱 부드럽게 방석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역시나 먼저 이렇게 닳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은 맞아요. 근데 그게 한 달 썼다고 확 닳고 1년 썼다고 짧아지고 이런 식으로 닳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닳는다는 표현에 너무 좀 집중을 안 하셔도 되고 현실적으로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공관절이 승인되는 연세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공관절이 수명이 30년이라 치면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한 번 수술하고 잘 쓰이소 그 이야기지.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30년 정도는 쓸 수 있다. 재수술도 한다는데요. 그 재수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 필요해가지고 일찍 했는데 재수술이 가능한데 요 사진에 보시면은 요분은 양쪽 인공관절 해놨는데 한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인공관절 다시 했는데 기구들이 더 큽니다. 남은 또 이쪽 문제 생겨서 또 했어. 더 커. 그러니까 인공관절 재수술은 문제가 뭐냐? 인공관절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쑥 잘라내고 콱 넣으면 되는데 재수술은 기존의 거 다 그 얼마 단단하게 붙여놨겠어요. 30년 쓰라고 해놓은 건데 다 깨가지고 빼내고 그거 다시 또 매무새 만들어서 또 넣고 2인분 수술이 기본이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본인 뼈가 조금씩 더 손상이 되니까 이전만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물론 본인이 재수술하고 싶어서 재수술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일은 없는 게 낫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모품 개념은 맞으니까 너무 빨리 닳는 건 아니지만 수술 잘 해줘가지고 내 이제 저기 시멘트 모래 풀어갑니다. 이런 게 다음 주 되면은 저 현장 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크게 추천할 만한 것도 아니고 또 할머니들도 양파 캐고 감자 캐고 하는데 또 잘 해놨더만 기분 좋다고 또 가가지고 또 밭에 갑니다. 이러면은 오래 못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건 조심을 하셔야 되고 감염 항상 문제되는 부분이죠. 원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줄이는 방법은 멀쩡한 피부에 빵꾸 뚫지 마세요. 인공관절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다 주사 뚫었다가 괜히 추주분 거 들어가면 다 잡아 빼고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기니까 주사는 맞지 마세요. 차라리 한 사람한테 가서 뭐라 하든지 한 사람이 못 믿으면은 큰 데라도 가서 상담을 받든지 그래 하세요 하고 몸 상태 관리를 잘해야 돼. 우리가 못난 관절염이 있는 무릎이어도 어쨌든 자기 피가 가기 때문에 잡균들이 들어오는 거는 방어가 됩니다. 코로나가 걸려, 폐렴이 걸려, 균들이 피를 타고 돌다가 자기 무릎에는 탁 들어와도 피가 가고 하니까 약 먹으면 잡을 수 있어. 하지만 인공관절은 쇳덩어리입니다. 그냥 쇳덩어리라. 균들이 하필 운이 없게도 폐렴 걸려가지고 한번 2, 3일 들어 누운 적이 있는데 몸 안을 쭉 돌다가 야 여기 좋구만 명당이여 하면서 거기서 잔치상을 벌이기 시작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다 잡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인공관절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뭔가 몸이 안 좋고 뭔가 며칠 들어 누울 일이 있으면 그냥 병원에 가서 잠시 관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나오는 게 큰일을 안 벌이는 방법입니다. 인공관절 글자가 많긴 한데 제가 말씀으로 다 해드릴게요. 해도 아프다는데요. 하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인공관절은 통증을 0으로 만드는 수술이 아니에요. 그건 겪어보신 분들이 더 잘 알 건데 0에 가까운 분들이 분명히 있어. 이렇게 설명하면 아닌데 내가 벌써 몇 명을 물어보고 왔는데 안 아프다는데 라고 하는데 그때야 안 아프겠지. 근데 그분들도 저기 수술할 쯤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비명 깨깨깨깨 지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하고 수술 여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해도 조금은 불편함이 있어. 아무리 하면 자기 거 다 썰어내고 의사가 좋다는 모양으로 해놓고 물건 잘 쓸 수 있게 바꿔놨는데 어떻게 그게 완전히 편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때 해야 되는가 싶어서 했다 이래 했다가는 해도 아프고 안 해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나는 막 수술 안 하면 영 무릎이 안 되겠다 이런 시기 때 하는 게 본인이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해보면은. 그리고 의사도 무조건 뭐 사진 안 좋다고 어이구 요거 딱 하면은 막 좋겠구만 하는 게 아니고 환자한테 불편감이 이 사람은 수술 아니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것도 설명을 잘 드려야 되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병원의 이제 수준에 따라 가지고 통증을 좀 관리하는 거. 우리 병원 같으면은 뭐 인공관절하고 나서 마취과 선생님한테 부탁드려 가지고 주사도 해 가지고 제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아픈 이틀, 3일 정도는 통증을 조금 그나마 덜하게 넘길 수 있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공관절이 통증이 0이 해도 아프다고 그럴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확실히 해야 될 사람을 제대로 골라서 했으면 높습니다. 편하다고 해요. 근데 자리 잡히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쉬운 수술이 아닙니다. 이거는 겪어본 분들이 알지. 처음 분들은 6개월, 1년 저거 딱 할 것만 해놓고 괜히 또 기다리라 하려고 길게 잡는 거 봐라. 이런 분도 있는데 실제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옆에 옆집 누가 인공관절 했대 하나도 안 아프대 하는 분들도 자세히 요거는 괜찮더나 요거는 막 항목 물어보면은 그건 좀 그런 게 있긴 하지. 근데 뭐 큰 문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은 수술 전에 너무 고통이 심하고 그런 기억이랑 비춰보면 아이고 지금이 세상 편하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막 산더미처럼 찾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엄마가 편하라고 수술을 해놨는데 3개월이면 짧은 겁니까? 안 짧은 겁니까? 말해보이소. 지금도 전화하면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자식 된 도리로 막 눈물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오래 걸린다. 자, 인공관절 팍 꺾어본다는데 곡소리가 막 난다는데 그거는 요즘에는 안 그럽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딱 등치 큰 사람들이 팔 딱 잡고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무릎 우지직 꺾고 하면은 병실마다 으악 하는 건 났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하고 기본적인 재활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봐도 너무 늦다 하는 분들은 조금 세게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죠. 그리고 그것도 다 본인을 위해서인데 관절에 할 수 있는 범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앉으려고만 해도 90도가 돼야 되고 쭈그려서 죽으려고 해도 120도 돼야 되고 걸으려고 그러면 30도 쓰는 것도 똑바로 서야 다리가 힘이 들어가. 이러니까 관절 범위가 잘 나올수록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아파도 움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뻗정다리 된다는데요. 저 옆집 누구는 하고 나서 영 막 각도가 안 나온다는데 어쩌지? 그거 잘못해 놓은 거 아이가? 그 병원 안 되겠네. 이게 아니고 인공관절은 하고 나서 직후는 어지간히 이상해 놓은 거 아니면 다 펴지고 다 구부러집니다. 본인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근데 회복 기간 중에 겪어보면 인공관절은 반대되는 거를 동시에 하는 거라. 무슨 말이냐? 상처가 예쁘게 나으려면 얌전히 있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보면 무릎이 빳빳해져.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구부렸다 폈다 하려면 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아프고 화닥거리고 찌릿찌릿하고 한 게 있으니까 냉찜질 해가고 하면서 어쨌든 강제로 달래가지고 우리가 내가 쓰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만큼 몸한테 어쨌든 강제로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겁나고 무서워도 확실히 한번 일주 단위로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확실히 반응을 옵니다. 훨씬 편하게 되는구나. 그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지. 가끔 가다 보면은 알아서 할 테니까 손대지 마이소. 잘해놓은 거 알겠으니까 내가 안 아프게 되면 알아서 할게. 이런 분들도 있는데 간혹 가다 그런 분들은 외래에서 보면은 무릎 많이 안 구부러져 있어. 그리고 한 3개월, 4개월 넘었는데도 무릎 관절이 잘 안 나오면 그때는 사실상 그대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봐줄 사람 있고 도와줄 분들이 있을 때 하여튼 잘 해놓는 게 낫습니다. 인공관절 다리 모양이 바르게 되나요? 그거는 따로 요청을 안 해도
다리가 일자로 펴져 있어야지 인공관절을 오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했을 때 결과물은 펴져야 일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자에 가깝게.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인공관절 하고도 지팡이 짚고 다닌다는데 보조개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짚고 다니는 게 목표인 수술이 많아요. 근데 저는 보통은 등산 짝대기라도 짚고 다니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수술하고 초반에는 어쨌든 신제품은 본인이 사용하는 감을 익힐 때까지 조금 걸리니까 그 사이에 넘어지면 곤란합니다. 넘어지거나 어디 받치면 곤란하니까 남들 눈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나중에는 진짜로 떼게 해줄 테니까 적어도 무릎에 대해서는 짝대기 잠시 짚고 다니십시오. 그 저기 장미무늬 짝대기 그런 거 싫으면은 저 등산 짝대기라도 짚으시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연세가 60인데 무릎은 60년 산이고 뭐 허리는 10년 산이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무릎 안 좋은 분들 중에서 허리 안 좋은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짚는 게 좀 편하긴 할 겁니다. 인공관절 자체는 안 짚고 써도 되는데 지팡이 잠시 좀 쓰이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고도 힘이 없다는데요. 버스를 못 올라간대. 집에 계단밖에 없는데 계단을 못 올라간대.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허벅지 운동에 좀 신경을 못 쓰셔서 그래. 잘못했다는 아니고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너무 걷는 게 편하게 되니까 막 걷는 것도 막 아이고 오늘 뭐 병원 뭐 30바퀴 돌고 왔습니다 이런 건데 요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걷는 데는 각도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힘이 필요가 없어요. 쓰는 것만 되면은 걷는 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부리는 거는 아프니까 걷는 것만 많이 하고 구부리는 거에는 조금 소홀하고 허벅지 운동에는 좀 소홀한데 그게 이제 버스를 올라가 아들내미 차에 타야 돼. 계단을 올라가 이런 것들은 허벅지 힘으로 몸뚱이를 끌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연세 드신 분들은 확실히 힘들어 하니까 우리가 요 병원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허벅지 운동은 되게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하면은 양쪽 다 해야 되나요, 인공관절? 아닙니다. 관절염이 있으니까 수술하는 게 아니고 그쪽이 불편하니까 그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이 다 불편하면 양쪽 다 하는 거겠지만은 한쪽 다리가 불편하면 그쪽만 하는 겁니다. 물론 나는 다리가 후워져 있었는데 한쪽 하고 나니까 한쪽은 이쁜데 한쪽은 휘어져 있는데 그것도 맞는데 그것 때문에 균형이 안 맞거나 좀 기분 나쁜 느낌은 들 수 있지만 굳이 또 멀쩡한 무릎 잘 쓰고 있는데 그걸 또 뭐 톱질해가지고 뭐 쇳덩어리 받고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또 고민하는 거. 요즘은 뭐 당뇨도 고혈압 이런 거는 뭐 하도 뭐 국민 뭐 그것처럼 돼 있으니까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고 수술을 못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절 상태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안전하게 본인을 위해서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이 병원에서 하면은 합병증이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기 누구한테 가면 기가 막히게 한다 없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합병증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어. 제가 나중에 수술하다가도 어째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고 우리가 하지만은 뉴스에 무슨 흉흉한 일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런 일 하려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설명은 그렇다고 안 드릴 수 있나 뭐 희망적으로 하다가 일 생기면 어쩌려고. 어쨌든 드릴 설명은 드려. 진짜로 막 저기 뭐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돌아가실 수 있다 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겁먹고 막 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수술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그 뒤에 편하게 써야지라는 마음을 먹는 게 저는 필요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하는 사람도 겁 안 먹게 설명도 잘 하고 해야지. 이제. 그래가지고 수술이라는 걸 하려면 마취도 해야 되고 안 들어가야 되는 약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그거를 몸이 견딜 수 있나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너무 대충 처리하려 하지 말고 한 2, 3일밖에 안 걸리니까 어지간한 병원에서도 수술일 빨리 잡아줘 있어. 그 뭐 자꾸 시간 끌려 합니까? 내일이라도 되면 해줘 있어. 이게 아니고 검사에 대해 설명 듣고 수술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우리 고혈압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피검사에 딴 거 없습니까? 건강검진 결과 듣는다 생각하고 그래서 예 수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고 간혹 가다 보면 그래 원장님 찾아오셨는데 우리 병원 규모에서는 위험해갖고 그 대학병원 가셔야 되는 것 같아. 가셔야 될 것 같아 하는 분도 있고 또는 수술을 하면은 이거는 진짜 돌아가실 복 잡고 수술해야 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도 본인이 어쨌든 마음 먹으면은 하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건 설명을 잘 드려야지. 그래서 빠르면 3일, 그 다음에 드시는 약이 요즘 피물기 하는 약 이런 게 있으면 일주일 정도 여유는 필요하니까 만약에 어디 상담받고 싶은 병원이 있어도 그 정도 여유는 가지고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많이 벌어지는 상황.
막 효자 효녀들이 막 엄마 모셔오셔 막 겨드랑이 끌어잡고 막 어디에 불편합니까 할매? 안 아픈데. 엄마 그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그 어디가 아프고 어디에 뭐 치료를 받고 어쨌고 저쨌고 하는데 의사 이제 사진 찍고 그래 할매 무릎이 안 좋네. 그 수술해야 되겠는데요 하면 안 아프다는데 와 자꾸 수술하라 하면 저기 효심지극한 딸이 또 와가지고 엄마 지금 그냥 하자 하라 하면 또 할머니 맞으면 막 가자 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뭐 내가 안 한다면 안 하는 거지 뭐 말이 많노 이런 게 많은데 어쨌든 본인 의사가 중요해. 우리가 뭐 강제로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런 이유도 아니에요. 막 근데 안 한다 했다 아닙니까 본인이 책임져야죠.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같이 살고 있는 남편 또는 부인 그다음에 효녀가 막 모시고 살아도 본인이 입 밖으로 내기 전에는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건 본인만 압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약이든 주사든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은 본인이 너무 이악 물고 지내지 말고 미안해하는 분도 물론 있지 뭐 애들한테 부담을 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조금 특별한 경우지만 본인이 이 무릎 가지고 좀 편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 하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오늘의 두 번째 큰 주제 인공관절 로봇으로 하면 좋나요? 라고 하면 로봇이 이제 완전히 다 사람을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수술 중간에 사람이 이상한 판단을 하면서 시간 끄는 것도 방지를 할 수 있고 로봇이 자세를 잡아주기 때문에 요렇게 깎았다가 그 좀 조금 덜한 것 같아. 요쪽을 더 깎아볼까? 이런 식으로 막 쓸데없는 몸에 조작을 가하는 것도 줄어들고 위치 자체도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니까 인공관절 수명도 좀 오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빨리 수술할 수 있으니까 감염도 감소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이런 장점을 쭉 다들 내세우는데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로봇이 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50년, 100년 지나면 진짜 스위치 하나 띡 누르면 로봇가 다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고 로봇은 좋은 도구다. 아주 비싼 장비다. 그래 생각하면 되고 이 로봇 우리가 쓰는 부민병원에 쓰는 로봇인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냥 저 위에 달려있는 손잡이 요거 하나 우리가 잡고 보조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요거 하나. 그게 로봇입니다. 그걸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존 그 손으로 하는 거랑 차이가 큽니까? 라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훨씬 앞서 있습니다. 좋습니다, 진짜로. 근데 간혹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있으니까 아주 연륜이 깊고 한 분들의 결과물이랑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가 저도 로봇을 하고 설명을 드리지만 로봇을 만든 게 저희는 아니니까 로봇을 만든 회사는 따로 있으니까 이제 결국 환자가 로봇이라는 엄청 좋은 걸 이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가져야 되는 부담은 돈입니다. 결국 100만 원, 200만 원이 더 비싸지 한쪽 무릎당.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설명 들으면 좋아. 제가 들어도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설명들이니까 좋아 보이는데 내가 이 한쪽 무릎 하는데 100, 200 이거 뭐 양쪽 했다거나 뭐 무릎 3개 해도 되겠다 이런 가격이 나오는 걸 부담이 안 되는 분들은 저는 그래 차라리 연륜이 깊고 한 경험이 많고 유명하신 분들한테 조금 기다려서라도 하면 큰 차이 없으니까 너무 로봇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는 합니다. 나는 못 보잖아요. 로봇으로 했는지 뭐 로봇으로 안 했는데 로봇 값을 받는 건지 어찌 합니까? 뭐 난 모르죠 그래. 눕혀놓고 마취해놓고 잠까지 살 재워놓고 뭘 하는지 어찌 아냐면 로봇이 한 거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 현실적인 한계긴 한데 몰라요. 나중에 뭐 CCTV 같은 거 설치되면은 한번 보이소 로봇으로 작동하는가 일단 보기나 해보자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요 사진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화면이 아니거든. 로봇 안에서 결과물이 나와야지 얻을 수 있는 화면이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긴 해요. 실제로 로봇 인공관절의 이제 과정을 보면 수술 전에 계획을 사전에 다 세워요. 초록 색깔이 이제 들어가야 될 인공관절 크기 같은 거를 우리가 다 계획해가지고 로봇가 다 해줍니다. 우리가 뭐 퍼즐 맞추듯이 이 사람은 여기 놔야지 하는 게 아니고 사이즈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게 실제 들어가서는 똑같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몸이라는 거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7cm짜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생각외로 크네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를 더 깎으니까 뭐가 계획이랑 다르네 하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다 들어가 가지고 좋다. 우리 3번
이렇게 지금 보면은 뭐 살짝 사이즈도 변경할 수 있고 해서 유동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인데 그래 옆에가 사람이 하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정확한 기계가 이제 방향을 설정해 준다는 건데 왼쪽 화면, 오른쪽 화면 보시면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화면에 내가 어디를 썰고 있고 얼마만큼 썰었는지가 화면에 나와요. 이렇게 움직여 보면. 그래서 많이 썰면 뻘겋게 저 동네는 많이 썰었으니까 조심하거라 해주고 저 밑에 초록 색깔은 이거는 아직 안 썰렸으니까 이거 좀 더 썰고 이런 거를 눈으로 보면서 되게 정확하게 해줘. 사람이 했으면은 대충 보니까 막 반듯한 것 같은데 이대로 했다가 아 좀 이상하네 더 깎아 이런 식으로 뭘 하니까 자꾸 시간도 많이 걸리고 판단이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로봇이란 게 이제 많이 단축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면 로봇은 그럼 손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합병증이 없나요 하면 최대의 합병증이 하나 있지. 기계라서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안 듣는 게 우리 뭐 자동차 급발진하는 것처럼 쫙 밀고 지나가는 건 아니고 반대로 아예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가 실컷 잘하고 있는데 우두두두 하면서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쯤은 우리가 리셋을 해가지고 해보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환자랑 보호자가 다 알아야 돼. 손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이후부터는 손으로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로봇을 할 때 나는 아니겠지 할 게 아니고 어느 병원, 힘찬 병원이든 뭐 미남 병원이든 다 똑같아. 누구한테 뭐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로봇으로 결심을 했으면 나는 무조건 로봇이야. 로봇을 하지 않는 병원에서 하지 않겠어. 그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손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 선생한테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물어봐야 돼. 혹시나 그 로봇가 중간에 좀 오작동하면 어째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손으로 진행을 하고 우리는 손으로도 경험이 많고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연륜이 있고 한 사람한테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어쨌든 아직은 사람이 중요한 게 로봇 수술이다. 너도 나도 로봇인데요. 버스 타고 몇 번 보면은 뭐 버스가 뭐 끝날 때까지 로봇 하면서 휘가 많았던데요. 당연하지. 시대가 그러하니까. 그래서 요즘 인공관절하는 병원치고 저기 길바닥에 주저앉기 싫으면 다들 막 빚내서라도 로봇 다 들여놓습니다. 그런데 자 봐봐. 우리 갤럭시 아이폰 80대 할머니한테 딱 줬어. 그럼 막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기능 다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 보면은 어떻게 보내노 사진 어째 찍노 다 물어본다고. 그런 식으로 좋은 장비가 있다고 다 잘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로봇은 제가 처음에 써봤어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내가 선생님한테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저 단계에서는 이래 하나 이거를 싸그리 걸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이거 다 해주네? 이런 식으로 초보들도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도구인데 그렇다고 방금 말씀드린 멈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간에 경험이 뒷받침 안 되면은 해결이 불가능한 일들도 있으니까 누구나 어떤 의사들이나 로봇 관절을 해볼 수 있는 시대인데 아무나한테 하다가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그런 걸 어찌 아노 사람들이 지식이 있나 소문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한다가 잘한다도 아닌데 라고 하면은 글쎄 그런 부분은 그냥 가령 저는 생각을 해봐서 그냥 사진을 이렇게 첨부를 해봤는데 제 얼굴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 병원에서 로봇 같은 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끌어가는 병원들이 있어요. 가령 심포지움을 개최하거나 강좌 같은 거를 통해서 좀 지역 주민들한테 정보를 먼저 1차적으로 해주는 병원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병원 말고 조금 앞서가는 병원들이 그나마 로봇에 대해서는 뭔가 지식적으로 아직 완전한 장비가 아니니까 좀 선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또 알아야 될 거 있나요? 거의 거진 다 들은 것 같은데 하는데 인공관절은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입원 환경이 좀 중요할 거라. 왜냐하면 인공관절은 3일 만에 씁니다. 진짜로 이렇게 딱 세워요. 끙끙 고생하는 엄마들도 전화 띡 해보면 쓴다 이래 해. 근데 어쨌든 의사들이 지적을 하고 만들어 놓은 무릎이니까 본인이 이런 느낌이고 이래 쓰는 구가 감을 잡으려면 평균적으로 한 무릎에 거의 3주는 걸립니다. 그렇다 치면 한 달을 병원에서 살아야 되는데 환경이 확실히 쾌적해야 돼. 그거는
회복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것도 신경을 한번 쓰는 게 나을 겁니다. 우리 병원이라는 게 아니고 그 병원을 선택할 때도 외래들은 가보면은 어쨌든 환자를 맞이해야 되니까 뭐 입원 병실이 여관방 같이 생겼어도 외래만은 막 삐까뻔쩍하게 돼 있어. 막 하얗게 해가지고 막 근데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입원 병실도 혹시나 어머님 아버님 뭐 수술을 생각하거나 본인이 수술을 생각하면 그렇겠네. 뭐 잘 해도 그 어째 꾸지리한 데 가지고 3, 4주 있으면 막 우울해지겠구만. 그런 것도 환경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입원을 한번 해보셨으면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되느냐, 또는 간호간병 통합이 돼 있어서 뭐 어지간한 것들은 다 도와주시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또는 병원 안에 좁다랗게 골목 막 사람끼리 부대끼고 막 부딪히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좀 내가 뭐 저기 보행기 밀고 샹 다닐 수 있게 좀 넓게 돼 있는가, 그리고 뭐 환경 자체도 깔끔하고 보조하는 인력들도 많아가지고 어지간하면은 막 아이고 나는 언제 오노 이런 게 잘 없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인공관절을 어쨌든 하면 끝 이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12개월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 거라서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어쨌든 해당되는 뭐 단순히 기계로 구부렸다 폈다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기별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에 맞게 해서 자기가 이런 식으로 쓰는 구다를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의 마지막 인공관절. 연세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게 있어. 주민등록 숫자에 계속 얽매이다 보면은 겁만 많아집니다. 65세 때 만약에 야 대한민국 65세래 난 드디어 받을 때가 된 거야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막 뭐가 합병증이 어쨌고 저쨌고 겁나네. 1년만 있다가 7자 달았어. 좀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8 됐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9 되면 저 윗동네 얘기만 다들 하고 있지 이제 뭐. 그러니까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숫자 때문에 수술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이 무릎만 좋아졌으면은 이거 좀 잘해볼 낀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약 주사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무릎 가지고 쓰기는 나는 함께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하고 하면 한 번쯤은 마음을 먹으시라. 몇 세까지 가능하세요?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요분은 이제 저한테 이제 이건 수술 받기 전이에요. 자세히 보면 다리가 조금 O자 다리로 조금 휘어 있고 약간씩 짤뚝짤뚝도 조금 하는 분이라. 그래가지고 수술이 끝나고 나면 처음에는 이렇게 구루마 끌고 보행기 끌고 조금 보행하면서 안정을 취해야 돼요. 요게 이제 한 2, 3일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이렇게 수액거리 끌고 왼쪽만 하신 분이라서 왼쪽 다리 보면은 왼쪽 다리는 O자가 아니고 일자로 딱 돼 있어요.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거의 이 정도로 회복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어디 갔노?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처음 걸음이잖아요. 쩔뚝거리고 약간 O자 다리 돼 있고 이거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2주, 3주가 될 때 되면 다리도 왼쪽 다리 보면은 왼쪽 다리 바라져 있고 걸음걸이도 그렇게 뭐 문제 없습니다. 남들 보기에 그래 이 정도로 걸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 달째 이제 외래에서 본 거지. 할아버지 이쁜 옷 입고 이제 제 말씀드렸던 대로 지팡이는 지프이소 안전한 걸로 잠시 하면은 왔다 갔다 이제 시켜봅니다. 이래 보면 크게 영 다리가 파인데 그런 걸음도 없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겁내실 필요 없고, 이분이 그래서 몇 세냐 하면 95세입니다. 95입니다. 화질이 그래서 보이지만, 그러니까 제 잘했다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 나름이다. 진짜로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분은 죽어도 한대.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 무서운 설명 들리겠지만 했어요. 한 거고, 퇴원 이거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너무 고민을 많이 해 다들. 자, 뭘 저는 설명합니다. 수술을 했으면 다들 막 하다가 이제 막 조금 여유로워지면 이제 오만 생각이 다 들거든. 그러면은 제가 딱 생각해 보라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스스로 딱 일어나가지고 바닥에서 신발도 스스로 신고 화장실에서 쉬하고 응가도 다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 산책하는 거 가볍게 이렇게 하는 느낌이 되겠는데 싶으면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이거 준비하기 전에 나가가지고 찍어온 겁니다. 오늘 날짜인데 바닥 똑같습니다. 병원 현관이랑
병원 안에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저거 딱 환자복 말고 자기 옷 입고 앞으로 나설 준비만 돼 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 너무 괜히 일찍 갔다가 집에서 또 어째되면 어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끝도 없어요. 인공관절 6개월, 12개월 걸린다며. 6개월, 12개월 입원하랍니까? 2023년에 수술해가지고 2024년에 태어날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본인도 그런 생각은 내심하지만, 그러니까 환자도 물어볼 거 물어보고 병원에서 봐줄 사람, 뭐 설명해 줄 사람 있을 때 의사도 설명 잘해줘야 되고 겁 안 내게. 어쨌든 큰 생각해가지고 몸을 맡겨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을 생겨야 되니까 힘 없어서 못 가는 사람 없습니다. 문지방 넘을 힘이 없어서 못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걸어요. 알고 보면 자기들끼리 다 병실에서 모여가지고 막 동창회 하듯이 막 같이 갈까 하면서 샹 갔다가 또 막상 퇴원 얘기 나오면 안 해. 내 일주일 더 있다 갈래. 막 이런다고. 붙는데요. 막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 병원에서 사는 겁니다. 저기 미화반 등록해가지고 이제 청소도 하고 해야지 이제. 그러고 마지막. 그래. 신발 밑창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안 보는 것들이에요. 무릎이라는 거는. 무릎을 신발에 비유하면 안 되는데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도자기 같은 거 장식해 놓는 것들은 100년 놔둬도 뭐 먼지만 닦으면 되니까 다른 거 없지. 그런데 문고리 같은 거 끽끽 거리면 그 뭐 소리 나자마자 다 바꿀 겁니까? 아니라고. 기름칠 칙칙 해가지고 소리 안 나고 잘 닦이면 그냥 쓰는 거지. 그런 식으로 다이아 반지 1캐럿 선물 받아도 그 50년 동안 보관해 놓은 사람이야 기스 안 나겠지만 끼고 다니는 사람은 기스 생깁니다. 다이아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 무릎은 피가 가고 하니까 적당한 손상은 회복을 하면서 50년, 80년을 계속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나중에는 뭐 70, 80대는 뭐 예외는 없습니다. 조금씩 손상은 되겠지. 그런데 물건이 아니고 몸이라는 건 마음대로 바꿔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뭐 되돌리는 것도 안 되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큰 하자 없으면 다 갈아 끼울라 하지 말고 자기 거를 오래 쓸 수 있도록 어떻게든 상담을 받고 해서 하는 게 좋다. 앞으로 뭐 더 연세가 넘어지고 막 주변에 옆집 누구는 100세래. 아이고 뭐 100세 뭐 하루 이틀 보나 뭐 요즘 다 100세지 뭐 이런 시대 되면 더 그럴 거라. 그러고 이거는 뭐 사기라고 하긴 그렇지만 사진이 심해서 수술한다랑 증상이 심해서 수술하는 거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르고 다른 거라. 병원에서 사진을 봤을 때 심했어. 근데 그 사진 들고 가서 친구들한테 야, 나 이번에 이거 했다 하면 뭐 할만했네. 다들 그러겠지. 근데 사진이 심하다고 증상이 심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기준이 되는 거는 본인이 병원에 와가지고 사진 찍어봤으니까 나는 다 달았더라 하고 있는 거지. 병원에 처음 온 사람이 뭐 내 무릎이 다 달아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우선이 돼야 돼. 나는요 용하다는 동네 병원에 가보고 해봤는데 안 됩디다. 이래 하면은 사진도 검사해보고 만약에 거기서도 안 되겠네요 진짜로. 그래 하면은 이제 수술에 대한 걸 결심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심할 때 수술을 하는 거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친구가 만약에 야 누구야? 니 이번에 수술했다며? 뭐 했는데 하면은 요도 가니까 하라 그러고 요도 가니까 하라 그러고 내가 또 3군데나 가봤지. 다 하라니까 했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 내가 니 안다이가 나는 몰랐는데 니가 짤독짤독 한다며. 그래가지고 내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해봤는데 영 안 되대. 그래가지고 내가 결국 수술을 결심했는데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니까 잘 된 것 같더라. 이런 게 이야기가 들어봐도 자연스러운 이야기지. 임플란트랑 똑같은 겁니다. 저번 까만 건 제가 저만 하나 찍어놨는데 어제까지 회식 잘했어. 막 소고기 뜯고 왔다고 막 10인분 먹고 왔어요. 아무 문제 없었다고. 근데 만약에 오늘 아침에 세수하려 하는데 갑자기 뭐가 떡 하나 찍혀 있어. 뭐 끼인 줄 알았더만은 충치야 충치.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치과 안 가본 사람은 없을 테고 바로 가는 사람. 근데 뭐 작은데 어쨌든 뭐 치과 가면 아픈 거 맞으니까 조금 더 묵혀놨다가 가. 이런 사람들이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지. 저거 생각다고 지금 다 빼고 임플란트 박을 사람 있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비슷한 예를 찾아보려고 하다가 무릎도 조금 문제 있다고 다 갈아 끼우는 거는 맞는 건 아니야. 그게 편하긴 하겠지. 싸그리 다 깔고 싸그리 딱 90도 맞춰서 탁탁 넣어놓으면 편하긴 하겠는데 어쨌든 사람이 손대기 시작하면 끝도 사람이 내야 됩니다. AS도 받아야 되고 문제도 생기고 이런 거니까 무조건 다 갈아 끼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이렇게 적당히 때울 수 있으면 때우고 수선해 가면서
그 역시나 이렇게만 해도 쉽고 하는데 전혀 문제 없네. 이래 하면은 쓰다가 진짜 막 흔들흔들거리고 뭘 해도 피나고 이러면은 임플란트 없는 채로 살긴 그렇고 임플란트라도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다. 자, 본인이 멋있게 살고 싶어. 연세는 들고 있고 하는데 무릎이 가로막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누가 놀러 가재. 근데 못 가겠다. 장 보러 가래. 장도 못 보겠다. 네가 봐라. 적어줄게. 엄마 놀러 가자. 못 간다. 돈 줄 테니까 너거나 갔다 온나. 자꾸 이래 된다. 그런데 약이랑 주사랑 해도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 제가 항상 여기서 아마 다른 사람은 이런 거 얘기 안 할 거라. 자, 말만 들어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60대 때 약이랑 주사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내가 90살까지 수술 안 하고 썼어. 얼마나 좋은 얘기라. 근데 만약에 어지간히 아픈 거를 90살까지 썼는데 90대 때 돼가지고 억수로 아프면 그때 수술 얘기 나오면 어쩔래요? 다 하늘나라 얘기하고 있다고 전부 다 뭐 이래 쓸다 가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로 자꾸 미안하고 뭐도 뭐 이래 이 약 물고 살지 하다가는 나중에 나이 숫자 무서워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내가 마음을 한번 먹어야 되겠다. 더 늦기 전에 7자일 때 8자 달고 8자일 때 9자 달면 난 진짜로 겁나서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게 낫다. 그리고 그거에 조금 더 생각에 도움을 받고 좀 본인도 확신을 얻기 위해서 안다는 사람, 병원에 믿을 만한 병원, 믿음을 줄 만한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봐라 하는 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말이 억수로 많았는데 혹시 그래 관절염이나 뭐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한번 뭐 여쭤보십시오. 아무거나 다 대답해 드릴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어지간한 거 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없습니까? 약간 물어봤어요. 예, 그래. 그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자리 너무 좋죠. 질문이 있을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주셨는데 질문 없으니까 이런 기회 안 옵니다. 없으시죠? 네, 그러면